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춘입니다. 오늘은 좀 왜 낙찰을 받고 이제 미납 사건이 한번 있어서 소개 한번 시켜드리려고요. 왜 미납을 했을까 이분이 저 좀 되게 궁금했거든요. 관심 있게 보던 물건인데 2020 타경 60037이에요. 위치는 경기도 시흥시 안현동 에 소재한 물건이고 근린주택이거든요. 1층에 상가, 2층에 이제 주택인데 보면 토지 면적은 60평, 토지 면적은 60평, 건평이 78평입니다. 3층으로 돼 있어요. 뭐, 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뭐, 나름 뭐, 괜찮은 토지 같아요. 코너에 있는 땅이다 보니까, 뭐 코너에 있는 땅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뭘 하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물건인 것 같아서, 보던 중에, 이제 보니까 5억 2천의 감정이었거든요, 이게요. 5억 2천의 감정인데, 3억 6천까지 떨어져서 이분이 5억에 그냥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받고 보니까 뭔가 하자가 있나 봐요. 하자가 있나 봐요. 그래서 미납을 하셨더라고요. 미납을 하시니까 결국에는 이 3,640만 원이라는 돈을 이제 몰수당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왜 이분이 이렇게 3,600만 원을 포기하고 힘들게 낙찰을 받았는데 왜 입찰 고지를 포기하고 매각 허가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좀 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같이 볼게요. 뭐 결국에는 이제 감정가 5억인데 뭐 3억 이분이 이제 5억 2천에 낙찰을 받은 거예요. 감정가대로요. 감정가대로 낙찰을 받은 거고 보면은 뭐 특별한 여기까지는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채권자하고 채무자하고 어, 좀 틀리죠. 소유자하고 참 죄송합니다. 소유자하고 채무자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물상 보증을 썼던 것 같아요. 물상 보증인인 것 같아요. 물상 보증인이 뭔 말인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물상 보증을 서서 결국에 이렇게 경매로 나오게 됐는데 볼게요. 토지 건물이 있는데 자 뭐 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네요. 3억 4,800에 감정이 돼 있어요. 공시지가는 한 300씩 600만 원씩 감정한 것 같아요. 평당 600만 원씩, 평당 600만 원씩 감정을 했고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용 승인이 2001년이다 보니까 한 20년 됐어요. 20년 됐다 보니까 뭐 크게 가치는 안 뒀던 것 같아요. 1억 6천이고 이 정도 가격이면 합이 이제 33평, 60, 70평이거든요. 74. 조금 뭐 감정이 건물 감정이 좀 높게 된 것 같긴 해요. 건물 감정이 약간 높게 된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한 1억 3천이면 충분한 것 같은데, 그럼 토지 가격하고 플러스 하면 1억 3천. 그래도, 4억, 그래도 뭐 5억 가까이 되네요. 그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여기까지는 뭐 별 문제 없고, 제시해 건물이 있어요. 제시해 건물이, 뭐, 판넬 등 화장실, 뭐, 약간 좀 된 것 같아요. 뭐, 특별한 문제는 없고, 포장도로도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금 미납이라고 해도 표기됐네요. 2021년 8월 19일 날 매각이 5억 2천에 됐는데 13명이 13명이나 들어왔어요. 13분 중에 1등을 했거든요. 1등을 했는데 나머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그냥 보증금 몰수당한 겁니다. 미납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특별히 뭐 문제는 없어요. 특별히 뭐 슈퍼 1층 뭐 그리고 주거용 미상 조일용 뭐 문이 전입일자 2018년인데 그죠? 2018년인데 임차인이 한 분 계시는데 자, 이게요. 임차인도 역시 2018년 근저당이 2015년. 그러니까 이 임차인이 더 늦죠. 그러니까 소멸이죠. 대항력도 없고 배당금도 없고 그러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1층은 슈퍼, 2층은 3층은 모두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고 그죠? 1층 남서쪽 방향은 임차인 뭐 점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뭐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도 그렇고 토지 등기부도 그렇고 별 하자는 없습니다. 뭐 별 하자는 없고 그리고 그럼 한번 매각물건 명세서를 한번 볼게요. 이제 사업고 자가님이 매각물건 명세서에 어떻게 코멘트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특별한 사항은 없네요. 뭐 특별히 언급된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각물건 명세서상에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분이 왜 미납을 했을까? 이분이 왜 미납을 했을까? 몇 가지 좀 추측이 가능하는데, 뭐 여기에 공시되지 않은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법원이 물건을 거의 뭐 우리가 이제 99% 신뢰한다고 했을 때 이런 임차인의 관계에 있어서는 임차인 미상이라는 것도 없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전입을 했을 건데 전입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차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분이 그럼 뭐 대출이 안 돼서 그럴까? 대출이 안 된다고 해서 미납을 했을까? 그것도 뭐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좀 되게 진짜 저도 궁금해요. 세 번째는 이 감정가가 너무 높은 것일까? 네 번째는 감정가가 너무, 그러니까 네 번째 빼고요. 감정가가 너무 높게 돼 있다. 뭐 토지 가격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건물 가격에서 조금 오버가 좀 된 것 같긴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아까 볼게요. 토지 가격은 3억 4천이고 건물 가격은 1억 6천인데 뭐 아무리 20년 됐다 하더라도 감가상각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평당 한 300씩 잡고 326 6천 감가하면 한 1억.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가격인데요. 나쁘진 않은 가격인데 이 부분이 조금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위에 토지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 주위에 토지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조사해보니까 볼게요. 그 주위에 토지 가격이 보통 지금 물건지는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 물건지는 지금 여기 안현슈프라고 보이는 거 있죠? 여기 도로가 이렇게 쭉 있고 뭐 도로변에 있어요. 나쁘진 않아요. 코너고 또 이렇게 그런데 뭐 땅 모양은 이렇게 좋지 않네요. 그런데 뭐 그 주위를 보니까 뭐 이거 2020년에 매매된 거예요. 50평짜리가 5억 6천 토지가 그렇죠. 그렇다면 가격적인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여기에 뭐 다가구가 68평인데 잠시만요. 예, 60평인데 요것도 7억에 매매가 됐고 그죠? 이것도 7억에 그리고 토지가 거의 한 6억에 이렇게 봤을 때 주위에 어떤 그 매매된 가격, 매매 사례를 봐도 특별히 나쁜 가격은 아닌데 왜 이분이 입차를 이게 포기했을까? 아니 낙찰 잔금을 왜 납부하는 걸 포기했을까? 저 되게 궁금하거든요, 사실은요. 물론 이제 뭐 감정가 대비 그리고 또 13명이나 입찰 했잖아요. 13명 입찰해서 차순위가 4억 7천, 한 뭐 2천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 1등이 5억, 2등이 4억 7천, 뭐 한 4억 7,800이니까 4억 8천이네요. 한 2천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리고 나머지 13명이 쭉 밑에 있겠죠. 1등을 해서 좋긴 한데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미납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낙찰 받으신 분 혹시 저한테 연락해 주셔서 미납한 이유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제가 좀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 뭔가 사연이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좀 저 같으면 그냥 잔금 납부하고 매매를 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임장을 다니다 보면 주위 부동산에서 약간 죄송한 말씀이지만 장난을 할 경우가 있어요. 아이 그걸 왜 5억에 받았냐고. 그거 뭐 4억에도 안 팔린다고. 그래서 어떤 그런 말에 현혹돼서 아마 미납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임장할 때 그래요. 주위의 부동산 사장님들 말을 저는 100% 신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본인이 판단해서 그죠? 그리고 부동산 가치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오르는 거기 때문에 또는 물론 건물은 감가가 되겠죠. 그래서 굳이 뭐 그런 말들에 대해서 너무 현혹될 필요도 없고 만약에 그게 문제라서 입찰 보증금을 날렸다면 그분은 조금 의지가 약하신 것 같아요. 정말 궁금해요. 왜 그랬는지. 그분한테는 정말 아쉽긴 하지만 안타깝네요. 감사합니다.